고대 이집트의 여왕이자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무파탈의 대명사로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 매혹적인 미모와 목소리를 가졌으며 재치와 지성까지 겸비하여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치나 대인관계에 필요한 처세술은 물론 지식 또한 상당하여 무려 9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죠.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단순히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를 드높이고자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이집트와 로마의 역사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힘은 실로 엄청났는데요. 특히 권력자들을 홀림으로써 생겨난 역사의 나비 효과는 인류사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였죠. 기원전 46년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커다란 양탄자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양탄자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클레오파트라였죠. 로마의 1인자가 이집트에 왔다는 사실을 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비밀스레 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 영화 같은 만남으로 인해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카이사르를 등에 업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새로운 권력자로 올라섭니다. 안토니우스는 군자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를 방문하였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첫 만남에서 커다란 황금배를 타고 등장하였습니다. 배에서는 호화스러운 연애도 열렸는데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 말았죠. 연애에 참석한 안토니우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황홀한 광경이었으며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안토니우스로부터 그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기원전 31년 로마의 패권을 놓고 벌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한 것이죠. 전투에서 패배한 뒤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너를 쇠사슬에 묶어 로마로 데려간 뒤에 거리를 행진할 것이다. 옥타비아누스의 말을 들은 클레오파트라는 모욕적으로 삶을 이어갈 바엔 죽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시녀들을 시켜 열매 바구니에 코브라를 담아오게 한 후 스스로 물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빙성이 매우 낮으며 의문점 또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의 방에서 독사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체 어디에도 뱀의 이빨 자국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려있던 창문의 모래밭 위로 뱀이 기어간 듯한 흔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뱀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했죠.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조용하고 고통 없이 숨을 거둔 듯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의 독은 혈류를 타고 온몸에 돌며 신경마비와 근육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죽은 시녀들인데요. 방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를 포함해 시녀였던 이라스와 카르미온까지 총 3명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독사가 3명의 사람을 연달아 물어 죽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물 때 독섬에 있는 대부분의 독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코브라라고 하더라도 연속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카시우스, 스트라본, 플루타르코스 등 고대의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 독사에 의한 것이라 추정만 하였을 뿐 정확한 것은 없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의한 죽음이 주류로 자리 잡은 데에는 셰익스피어와 미켈란젤로의 공이 컸는데요. 각각 글과 그림으로 클레오파트라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그녀의 죽음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원했고 문헌상 실려있는 독사에 의한 죽음으로 추정되는 구절들을 토대로 하여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클레오파트라의 파란만장했던 생애와 어우러지며 더욱 비극적인 결말이 되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몇몇 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숨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파피루스 문헌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 온갖 종류의 독약을 모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약을 먹어야 가장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독약을 먹이기도 하였다고 하죠. 이에 관심이 생긴 독일의 고대 사학자 크리스토프 셰퍼 교수는 동물학자였던 디트리 맵스 교수와 함께
그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의 종류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미나리로 알려진 콘륨에 박곡과 아편을 섞어 마시듯 음독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한데 섞으면 강력한 진정작용과 진통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용하고 고통 없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독약 칵테일을 마시고 죽은 것일까요? 인류사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한 발자국을 남겼던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 그 수많은 발자취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